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우리 서동수 대리가 중국에 관련된 내용들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국의 흐름은 여전히 좋지는 못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좀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나 싶었는데 장 막판에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또 2% 넘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주변의 시선은 중국을 다시 좀 이제는 좀 안정권에 접어들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시작한 작년 이제 가을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지금 중국 증시가 그때랑 비슷한 레벨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5,000포인트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한 40% 가까운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이 하락이 얼마나 진행이 될 것인가, 반등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외신을 통해서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안 좋은 시선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중국 내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이 버블이 꺼지면서 중국 증시도 외신의 안 좋은 시각과 함께 같이 빠졌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외신에서 중국 경제를 조금 솔직하게 좀 바라보는 시선들이 약간 좀 생기고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오늘 또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또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돼서 이런 것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 우리가 거의 근 1년을 중국 증시를 봐왔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꾸준히 좀 고공행진할 때 아무래도 증시가 너무 빠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외신들의 시선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최근에 우려가 너무 과도했다라는 시각들이 많이 좀 포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국 작년에 더블 이상, 네. 2배 이상 수익이 나고요.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60% 나다가 마이너스 한 4, 5%로 지금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조정이 큰 자산들은 항상 관심을 크게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등이 나오면 반등폭도 세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CNN 머니 따르면 이제 중국 인민은행장이 이게 사실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나온 거기는 한데 좀 이례적으로 인민은행장이 이제 중앙은행장이 증시 관련해서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지 않다. 굉장히 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라는 좀 굉장히 좀 특이한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라든가 외국의 여타 중앙은행장들이 증시가 더 이상 떨어지진 않지 않겠느냐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좀 재밌어요. 이런 거는 그렇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상해 종합지수가 5,000포인트를 넘어설 때만 하더라도 주가 순이익 비율이 한 25배 정도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한 15배 정도까지 보는 시각에 의해서 뭐 12개월 뭐 포워드 PER 같은 경우는 뭐 한 11배, 12배까지도 보는 쪽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하고 있고요. 또 다른 기사기는 한데 이제 골드만삭스 아시안 퍼시픽 담당이 이제 중국 경제 우려가 너무 과장이 된 부분들이 너무 많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조업 경기 그리고 수출에 관련돼서는 중국이 그다지 큰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부분들인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하향하고 있었던 것은 중국 증시가 작년에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고 1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고 올해 뭐 60%의 수익을 벌이고 있을 때에도 똑같이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들, 역대 최저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이 계속 안 좋아지는 것들. 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이제 떨어지니까 여기에다 갖다 붙이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과도한 개인 레버리지 청산이 됐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중국 부양책이 뭐 실질적으로 조금 더 뭐 기준금리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급준비율이라든가 이런 하향할 수 있는 룸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외환보유고가 최근 한 달간 들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굉장히 돈 아직도 많아 보이고요. 여전히 많아 보이고요.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 많아 보인다. 뭐 시시각각 중국이 하는 행동마다 비꼬아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업사이드를 보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국내 여론 언론 관련해서도 좀 기사를 통해서 좀 보니까 중국이 이번에 이제 공기업, 그러니까 국유기업 이제 개혁안을 좀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GDP 대비해서는 시가총액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낮은 편인데 PR 기준, 그러니까 주가순이익 비율을 보게 되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해서는 그냥 어느 정도 또 주가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수준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업들의 이익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 국유기업들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좀 사용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부채를 사용하는데 이런 건 또 정부에서 또 조달을 너무 쉽게 받다 보니까 수익을 크게 내야 될 그 필요가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손질을 지금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국 증시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 기업들의 이익 개선치가 좀 가시성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이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상승 이후에 상처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골마 터질 것들은 이제 골마 터졌고, 그리고 나서 지금 치유 단계에 좀 접어들지 않겠냐,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부양책부터 해갖고 좀 개인들의 어떤 레버리지도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 그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세는 이제 다 나왔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부양책들도 뭐 계속해서 좀 정책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뭐랄까요, 반응이 시장에서 좀 늦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반응들 서서히 이제 조금씩 이제 보이는 듯한 느낌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향후에는 좀 어떻게 좀 반등이 나올까요? 뭐 2, 3년을 바라보고 몇 년 앞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연 7% 이 정도 사이즈 규모에서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는 나라가 아마 6%를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GDP는 계속 늘어날 거고, 기업들의 이익들도 계속 늘어날 거고요. 네. 인민들의 그 임금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엔 또 소비도 늘어나게 될 거고요. 지금 1인당 GDP 8,000불밖에 되지 않는데, 앞으로 사실 중국 증시를 긴 관점에서, 긴 호흡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조정이 돼 있는데 그게 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뭐 아이들, 특히나 이제 자녀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자산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뭐 1년 안에 뭐 반등한다, 6개월 안에 반등한다, 정고점을 뚫는다라는 얘기는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정도는 기술적 반등 권역에 지금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림을 보시면요. 좌측 같은 경우에는 상해 회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PER인데 아까 20배를 넘었다가 10배 초반으로 지금 내려와 있다라는 측면, 이런 것도 얼마든지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결국에는 그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잔고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냥 절반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3억 6천만 명의 인구 중에 해봐야 한 6천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인구가, 한 5% 정도밖에, 5%도 안 되는 인구가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네. 지금 GDP 8,000불밖에 되지 않고요. 앞으로 봤을 때 뭐 지금은 충분히 기술적 반등 이후에 진짜 펀더멘탈 개선으로 인해서 다시 예전 추세를 회복하면서 정고점 5,000포인트를 도달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은 당장에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갈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지금으로서는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물론 전달보다는 감소폭이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줄어들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한 번 어떤 심리가 흔들리진 않을지, 단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볼지 코멘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다음에 뭐가 더 나올 수 있냐 이거죠. 진부하지 않습니까? 2차 제조업 관련된, 순수출 관련된 무역 지표. 외신들이 봤을 때도 처음에는 그게 큰 문제다라고 얘기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것들 원래 오래된 이야기다라는 것, 그리고 중속 성장과 서비스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외신을 통해서 최근 들어서는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컨센서스 변화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더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오전에 발표가 될 텐데요. 이 네. 부분도 한 번 더 참고를 해보시고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중장기 관점입니다. 네. 어떤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회복이 조금 속도는 느릴 수 있겠습니다만 회복 여부와 더불어서 반등의 여부를 두고 그러니까 반등의 가능성을 둬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길게 좀 바라보시는 관점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 중국의 어떤 경제가 침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아까 서동수 대리 얘기는 분명히 중국의 성장률 자체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볼 때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상당히 성장세가 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보유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얘기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얘기 좀 듣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 중국 관광객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직 메르스 이후에 좀 빠져나간 중국 관광객들 회복세가 좀 더디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외에 나머지 나라들은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추세예요. 네, 맞습니다. 위안화 평가하저라 4, 5% 했다고 해서 중국 인민들의 부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 메르스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든 것은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그 V턴하는 이런 포착하는 그런 시기들을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들 지금 우리나라 이외에 일본이라든가 호주, 태국 이런 데에서는 또 관광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들 누구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 때문에 이러한 추세들을 우리가 다시 복귀할 수 있다라는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국내 소식도 보니까 요코가 조금씩 유입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말씀대로 이제 조금씩 다시 유입되는 추세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꾸준히 요코들의 어떤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중국인 관광객 영향력이 어떤지 외신 통해서 좀 살펴주시죠. 일단 월스트리트저널 따르면요. 중국의 이제 연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가구당 연 가처분 소득이 5만 5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대충 6천만 원 정도 되는 그 가구가 지난 5년 새에 3배가 늘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10억 이상 가진 자산가들 중국이 1억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최근 들어서 또 위안화 강세, 위안화가 지금 평가절하를 했지만 여전히 다른 신흥국 통화 대비해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강세를 아직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화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한 10% 이상 빠졌었는데 위안화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죠. 오히려 평가절하를 했는데 가장 아시아 국가 중에서 제일 덜 떨어진 나라거든요. 또 저유가 환경, 유가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중국의 여행이라든가 항공 관련된 이런 산업들이 발전을 하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얼마나? 작년 기준으로 1억 1천만 명이나 이게 이제 재작년 대비해서는 1,100만 명 정도 늘어났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만약에 또 1만 불에서 2만 불로 GDP가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이 되면 연간으로 몇 천만 명씩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호주 같은 경우는 관광객 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7월 중국과 관광객 수가 84,200명, 16% 증가했고요. 소비액 자체는 32%가 증가를 했다. 중국 위안화 절하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지갑은 계속 두꺼워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해외에 나가서 많이 쓰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의 평가절하 때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국의 어떤 소득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에 대한 어떤 질적으로 좀 나아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추세는 좀 꾸준히 계속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벤츠 타는 사람이 기름값 5% 올랐다고 해가지고 기름 안 넣고 지하철만 타고 다녀야지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인들의 소비는 계속 늘어난다는 측면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거나 늘려갈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엔달러 보시면요. 우리의 가장 최근 들어서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 일본 쪽으로 가는 중국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3개월 동안 엔화는 강세가 되는 아주 소폭이긴 합니다만 강세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원달러를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그 환율 자체가 원화가 계속 싸지고 있다. 최근 3개월 동안 10% 이상 절하가 되었다.
위안화를 가진 입장에서는 일본보다 지금은 한국 시장이 더욱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그림 보시면요. 그러면은 입국자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 들어오는 중화권 여행자들의 입국자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월간으로 한 40만에서 60만 많을 때에는 성수기에 7, 8월 달에 80만까지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올해 6월 달에 그러니까 4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3월, 4월, 5월 달까지는 한 60만에서 70만 다달이 들어오다가 6월 달 되니까 34만, 7월 달 되니까 28만. 완전 뭐 작년 대비해서는 뭐 이거 반토막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홍콩 사례에서도 홍콩 독감 유행할 때요. 한 분기 정도 그 인바운드가 줄었다가 그 이후에 그 이연 효과가 나면서 홍콩에 못 갔더니 너무 가고 싶다. 한국에 메르스 때문에 못 갔었는데 메르스 끝났는데 그리고 또 원화도 싼데 가고 싶다. 이게 한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있는 국경절 요때 피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면세, 여행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이런 섹터들은 바텀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낚아서 한두 달을 보면서 기다리면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흐름은 이제 뭐 한 달 정도를 이제 두고 보자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장기로는 아니고요. 뭐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이슈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의 어떤 이연 효과 그리고 유입세 이런 부분에 좀 대비해 보자 관련주들 지켜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송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고맙습니다. 네, 금산의 골드클래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종목 발굴 소식으로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살펴드릴 기업,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드렸던 기업에 이어서 이번 주도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생소한 기업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지 실적과 더불어서 향후 장기적인 모멘텀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기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전문가 만나보시죠.